강아지들이 그렇게 무릎이 안 좋아요? 소형견에서는 거의 쓰개골 탈구가 있다라고. 아니 상상이 안 가요. 이게 빠지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전에는 뭐 보호자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 그러기도 좀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가족이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불러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친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식사는 하셨나요? 가족이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수의사분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엔 우리가 고양이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강아지 얘기를 좀 할 거라서 혹시 슬개골 탈구 들어보셨어요? 저는 슬개골 탈구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친구들한테는 네. 얘기는 들어봤었고 어린 강아지나 나이 많은 강아지나 뭔가 수술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워낙 많이 생기는 질환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진짜로 정확한 얘기를 해주실 우리 슬개골 깎는 장인 와. 이종엽 원장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외과 수의사 이종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오늘도 쓰개골 탈구 상담만 한 5개에서 6개 정도 진행을 했고요. 수술도 한 3개 정도. 와. 기본적으로는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대략 한 5시간 정도에서 6시간 정도 수술을 하고 급하게 지금 여기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럼 다리 기준으로 치면은 무릎 몇 개 수술하신 거예요? 무릎만 오늘 6개. 네, 진짜요? 무릎만. 네. 한 달이면 적어도 50개에서 60개 정도 보통 와. 무릎을 그렇게 보고 열고 어머. 고치고 어머. 닫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아지들이 그렇게 무릎이 안 좋아요? 고양이들도 있나요? 수술하는 애들 중에? 고양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엄청 적어요. 네. 물론 고양이 슬개골이랑 강아지 슬개골이랑은 해부학적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오. 네. 우리가 슬개골 얘기하기 전에 슬개골이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슬개골이 뭔지 몰라요. 그죠? 슬개골은 무릎 슬자에 덮을 개자, 즉 오. 무릎을 덮고 있는 뼈를 슬개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개뼈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팔꿈치라든지 그런 쪽 다른 부위는 슬개골이 없습니다. 실제 한번 만져보실게요. 자, 본인 무릎 만져보시면 사람도 네.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만지실 거예요. 오. 네, 이 뼈가. 보고 있죠? 네. 지금 여기 이게 슬개골이에요? 이게 슬개골이야. 제 슬개골이요? 이거 동그란 거. 오. 네, 여기 슬개골인데 이 슬개골이 안으로 빠지거나 바깥으로 빠지는 거를 슬개골 탈구라고 말을 하고요. 안쪽으로 빠지는 거는 보통 작은 강아지, 소형견에서는 내측 탈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허벅지뼈예요. 사람 허벅지뼈, 여기가 네. 정강이 뼈입니다. 네. 정강이 뼈고 여기에 보시면 자그마한 뼈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네. 슬개골이에요. 요게 네, 슬개골이에요? 이게 슬개골이에요. 이게 슬개골인데 이 슬개골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데 자그마한 뼈지만 이 슬개골 자체 위치가 뒷다리 전체에서 좌우에서 중간, 위아래에서 딱 중간이에요. 딱 센터예요. 얘가 빠지면 슬개골 포함되어 있는 근육 전체가 다 뒤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안으로 말린다든지 발목이 바깥으로 벌어진다든지 이게 다리가 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원래 이 슬개골은 여기 부분은 할차구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쏙 들어가서 얘가 다리를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할 때 잘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네. 얘가 빠지는 거를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빠질 때 잘 들어보세요. 슬개골이랑 이 부분이 부딪히는 거죠. 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통증 반응이 심한 거죠. 여기 사람은 뼈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네. 이만큼 크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리고 그쵸. 이거 암만 내가 빼려고 빼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상상이 안 가요. 이게 빠지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엄청 아프죠. 그래서 이거를 네. 아무리 내가 움직여도 이게 안 빠지는데 이 유전적인 문제로 이게 빠지는 거고. 근데 아까 전 고양이 같은 경우는 네. 슬개골 모양이 강아지랑 조금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콜라겐 문제라든지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슬개골 탈구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고양이 중에서 입이 시한
아비시니아. 아비시니안. 아비시니안. 네, 아비시니안 고양이. 사투리가 좀 있어서. 아비시니안 고양이. 네. 아비시니안 고양이는 쓸개골 탈구가 유전병으로 잘 생깁니다. 왜요? 유전이죠. 아비시니안 특이하게 안 생겼지 않아요? 우와. 보통 고양이는 네. 대부분 트라우마, 즉 외상성으로 맞던 탈구가 다니는데 그 품종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보통 한 33% 정도가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아비시니안이 한 33%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3마리 중에 1마리겠죠? 이것도 되게 큰데 그럼 강아지들은 보통 쓸개골 탈구가 몇 % 정도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형견 기준이 보통 5kg 이하를 소형견으로 부르는데 그 소형견에서는 거의 7, 80%는 쓸개골 탈구가 있다라고 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런데 쓸개골 탈구 있다고 해도 통증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통증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친구들의 임상 증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쓸개골 탈구에 취약한 강아지는 어떤 종이 있나요? 쓸개골 탈구가 좀 취약한 강아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견들, 소형견. 작은 강아지들, 품종은 솔직히 가리진 않아요. 강아지들이 보통은 이제 자라오는 환경에서 열심히 좀 많이 움직이고 뛰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보통은 이제 움직이지 못한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많이 분장을 받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실 쓸개골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개골 탈구가 좀 더 잘 일어나고 그리고 튼튼하지 못한 무릎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좀 실내 환경에서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쓸개골 탈구가 잘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매트 깔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쵸. 매트도 깔고 계단도 많이 놓으시고 맞아. 울타리도 치시고 어.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우시면 사실 집 인테리어는 폭신폭신하게 다 바뀌는 걸로.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걸 아무리 예방을 잘 해도 물리적인 문제고 유전적인 부분이 되게 커서 결국에는 수술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이고 약은 약사에게 쓸개골은 이종현에게. 그러면은 보호자님들께서 이게 쓸개골이 탈구된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보호자님께서는 쓸개골 탈구가 만졌을 때는 잘 모르세요. 일단 병원에 자주 가셔가지고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만져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의사 선생님께서 대충 만져보시면 아, 이 친구가 쓸개골 탈구가 있겠다 없겠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나는 알 수 부분이고 있어요? 와. 물론이죠. 뭐 한 2초만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럼 가면 무조건 물어보는 게 그쵸. 좋겠네요. 네. 내가 지금 이제 뭐 70kg 되는데 뼈가 이만한데 강아지들은 이제 체중 2kg, 3kg 이렇게 되는 애들은 정말 새끼 손톱 반만큼 요 정도밖에 안 오, 돼요. 정말 진짜요? 작아요. 네, 오. 쓸개골 자체. 그래서 애초에 보호자분이 직접 쓸개골을 만지기도 되게 힘들고 만지기도 힘들기 때문에 수의사분들한테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은 쓸개골 탈구가 오면은 강아지들이 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이것도 연령별로 다 달라요. 1살에 2살 정도 해는 대부분 강아지를 갑자기 잘 가다가 갑자기 다리를 빡짝 들죠. 애들이 통증 반응이 많이 호소해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뭐 8살, 9살이 됐다. 그때는 이미 사실 쓸개골 탈구가 많이 진행되었어요. 욱신욱신한 게 아프기 때문에 애들이 산책을 잘 안 걸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자님한테 안아달라고 한다든지 보호자님께서 이상하다 해서 보통 배원 하시죠. 저 지금 목 디스크가 있는데 지금 나쁘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크게 뭐 얘기를 하진 않아요. 늘 아프지만 쓸개골 탈구도 똑같아서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아픈 게 오히려 티가 덜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더 됐을 때 보호자분들이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쓸개골 탈구는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대부분 많이 나뉘고요. 네. 쓸개골 탈구가 빠졌다가 다시 쏙 들어오는 걸 1단계. 근데 이걸 빠졌다가 가만히 있는 게 2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빠져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강이뼈까지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쓸개골이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걸 보통 쓸개골 3단계, 4단계는 쓸개골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거를 쓸개골 4단계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보호자님께서 2단계 때는 수술하지 않고요. 3단계 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3단계 때도 수술 안 하는 케이스도 있고 2단계 때도 수술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서 엑스레이라든지 촉진이라든지 그걸 갖추고 보통 수술적 시기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보호자님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많이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네, 근본적인 이제 치료는 수술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네, 맞습니다. 보호자님께서 막 요즘 보조기도 많이 나오고요, 영양제도 많이 나오고요,
재활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물론 2단계인 친구들 2단계 친구들은 사실은 쓸개골 자체가 고랑 안에 있고 한 번씩 빠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어디까지나 유지해요. 아니 저도 옛날에 쓸개골 탈구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들었던 게 막 쓸개골 탈구를 하면 오히려 뭐 더 안 좋아진다더라 다리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쓸개골 탈구 한번 되는 순간 다시 정상 다리로 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뛰어놀고 예전처럼 활동적인 걸 하고 싶으시면 철저하게 재활, 비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힘드시면은 최대한 산책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그걸 좀 제한한 상태에서 관리하시라 이렇게 안내 보통 드립니다. 쓸개골 수술을 만약 한다면은 본인께서 재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재발률은 또 어떻게 될까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뭐 또 논문에서 교과서적에서 재타결률이 보통 한 10% 15%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 3% 내외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이 하면은 10% 15%. 남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내가 하면 2%다. 방금 믿음이 확 갔어요 정말. 휴대폰 배경화면을 봤는데 네. 아까 보셨죠? 저 솔직히 아니 저는 배경화면이 뼈이신 분은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뼈 사진은 제가 모시고 계시는 스승님의 뼈 사진을 제가 바탕화면을 해놓고 계속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반성하고 계속 그걸 되새기기 위해서 그냥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 근데 저한테는 형 제일 잘한다면서요. 그러면 형 지금 촬영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최고의 전문가 모시는 데라서. 그렇습니까? 항상 마음은 제일 잘합니다. 항상 마음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